안녕하세요. 자, 지난번에 배운 거 복습 한번 해보자고요. 자, 복습 다 풀어보셨죠? 풀어봐야 돼요. 자, 1번 틀린 게 몇 번이에요? 몇 번? 5번.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에 부가세가 없어요. 이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는 세금이에요. 부가세가 아니라고요. 정답이 몇 번? 5번. 양도세는 부가세가 없다. 자, 그 다음 2번. 2번으로 들어가죠? 자, 기억, 가산, 금은 3%죠? 5% 틀렸네. 100분의 3으로 수정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니은. 이거 반드시 알아야 개정법이에요. 이거 중가상금은 작년에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1,000분의 12. 이게 인하됐죠? 몇로? 7.5로 인하됐어요. 이건 작년 답이에요. 1,000분의 12가 아니라 뭐다? 1,000분의 7.5. 7.5. 0.75%. 0.75%예요. 틀렸고. 자, 그 다음 디귿은 60개월 초과 못하죠? 맞네. 자, 리을은 30만원은 적용한다. 미만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만이 꼭 들어가야 돼요. X네. 30만원 미만. 자, 그 다음 미음은 100만원 미만. 맞죠? 요건 미만은 적용하지 않고 뒤에 맞는 집은. 그럼 틀린 거는 몇 번이에요? 기역, 니은, 리을이 틀렸잖아요. 몇 개? 3개. 답이 몇 번? 2번. 왜 그래? 자꾸. 그래서 3개니까 답이 2번이에요. 3번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3번은 맞히겠지. 인간적으로 이거. 이거는 맞춰야 돼. 위에 거는 좀 헷갈리더라도. 뭐예요? 원칙. 원칙이 뭐다? 결정. 딱 결정하는 거는 뭐가 있어요? 재산세, 종부세. 이거는 맞출 수 있잖아요. 이거 틀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몇 번의 답이? 몇 번? 에? 국세를 물어보잖아. 답이 5번이지. 국세를 물어보잖아. 글씨라도 잘 읽어요. 답이 5번. 그러나 지방세를 물어보면 몇 번으로 바뀌어? 3번. 모두를 물어보면 몇 번으로 바뀌어? 4번. 절대 4번 찍으면 안 돼요. 국세니까 항상 국세 지방세를 구분해야 돼. 답이 몇 번이라고요? 5번. 이제 이해됐어요? 5번은? 자, 넘어가죠. 자, 4번. 자, 이번에는 가산세. 가산세를 물어보네요. 1번 무신고, 괄호가 포인트죠? 사기부정이 아니다. 아니니까 몇 프로? 20이지. 40 틀렸네. 자, 그 다음 2번은 무신고, 괄호. 이번에는 뭐다? 사기부정이다. 그럼 무조건 몇 프로? 40. 30 틀렸네요. 자, 3번은 과소, 괄호. 사기부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몇 프로? 10. 그럼 답은 3번이네. 자, 그 다음 4번은 과소신고, 괄호, 사기부정이다. 그럼 몇 프로야? 40. 20 틀렸네요. 자, 납부도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뭐다? 만분의 3이었어. 만분의 3. 이게 인하됐죠? 만분의 뭐? 2.5로 인하. 만분의 3 틀렸네요. 3을 뭘로 고쳐야 돼? 2.5. 이거 이번에 반드시 알아야 돼요. 개정법이에요. 두 개. 위에는 뭐예요? 중가상금이 인하가 됐고 밑에는 뭐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인하됐어요. 개정법 필수예요. 필수. 그럼 답은 5번이네. 답은 몇 번? 3번. 자, 그 다음 취득세 납세 의무자. 이거는 이제 상식으로 푸는 거예요. 배운 거 한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라고. 뭐 풀어봐야 답을 쓰죠. 그죠? 풀어본 분도 계세요. 지금 답은 몇 번? 5번이잖아. 교환. 5번은 교환. 그럼 교환은 대가를 주고 받는 거죠? 무상이 아니라 뭐다? 유상이라 그래야죠. 무상은 뭐다? 증여. 무상과 똑같은 지문이 뭐라고요? 증여. 틀렸죠? 교환은 뭐다? 무상이 아니라 유상. 정답 몇 번? 5번.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20점 스스로 점수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잘 돼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토요일 날 나오시는 분은 실수만 안 하면 거의 합격하더라고요. 요즘 일산이 좀 시끄럽더라고요. 집회하고 막. 참 안 됐어요. 일산 주민들도요. 재수가 없어 갖고. 옛날 제가 제1동탄에 살았잖아요. 제2동탄 신도시가 생겼죠? 그러니까 3분의 2는 다 미리 제2동탄으로 이사 가서 버티고 사는 분들은요, 집값이 쭉 떨어졌어. 지금 제2동탄에 25평이 6억이야. 25평이 6억이라고. 그럼 6억까지면요, 제1동탄에 30평 두 채 사. 그렇게 집값이 떨어지니까 일산 주민들이 그렇게 집회를 하고 충분히 왜 재산권에 침해를 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두 채 이상 산다니까. 그러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이거죠. 자, 승질 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빨리 이제 신도시로 이사갈 생각해요. 왜 집값 떨어져? 일산 집값보다 신도시가 집값이 싸거들랑요. 싸니까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새 아파트로 가지. 나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 정책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자, 공부합시다. 이제 힘을 내시고. 일단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야 돼요. 이사 갈 건가 말 건가. 자, 몇 페이지까지 했어요, 지난번에? 네? 어디까지 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610페이지. 610페이지 보자고요. 자, 지난번에 뭐 배웠어요? 성립시기. 성립시기 배웠잖아요. 자, 칠판 봐요. 재산세 성립시기는 언제다? 재산세, 종부세 성립시기는 언제예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돼? 6월 1일 과세 기준일에 성립해서 세금 계산을 시작하죠. 자, 그 다음 재산세 따라다니는 세금이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그리고 종부세는 뭐가 따라붙어? 농어촌 특별세. 이해의 성립 시기는 뭐다? 본세 납세할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죠? 여기 본세잖아.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잖아요. 이해 두 명은 뭐다? 본세 납세 의무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해요.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보잖아. 그럼 따로따로 답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전체를 물어볼 수 있죠? 합쳐서. 그러면 합쳐서 물어보면 따로따로 답하면 지문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는 본세 따라가니까 본세 성립 시기를 쓰는겁니다. 그래서 둘 다 뭐다?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따로따로 물어볼 때는 따로따로 답하는 거요. 합쳐서 물어보면 따로따로 답하면 안 되잖아요. 조문이. 과세 기준일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말이 안 되죠.
참 얼굴이 신기한 눈빛이네요. 자, 그다음. 자, 610페이지 제일 밑에. 자, 꼭대기 확정. 자, 꼭대기 뭐라고요? 확정. 확정 나왔죠? 자, 1번.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언제 확정된다?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당연한 거죠? 그럼 신고하는 때는 뭐다? 니은. 신고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확정시킵니다. 법은. 발송주예요. 그럼 해당하는 세금 딱 세 가지만 딱 미치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3개 신고하는 거. 단 종부세는 선택하면 뭐한다? 신고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통징수. 자, 보통징수는 과세주체가 어떻게 한다?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럼 니은 확정의 시기는 뭐다? 납세 의무자에게 결정에 의하여 결정통지서가 도달할 때, 고지서 도달할 때, 고지서가 도착하면 확정되는 거예요. 위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 확정되는 거고, 보통징수는 뭐다? 결정통지서가 납세 의무자에게 도달할 때, 즉 고지서 도착하면 세금이 확정되는 거죠. 그럼 해당하는 조세 몇 개? 2개. 재산세 는 나왔잖아요. 그리고 재산세 병기되는 세금이 뭐가 있다? 특정 부동산이에요. 병기세. 그러나 특정 자원은 신고하는 거예요. 상관없고 지역자원세를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뭐다? 특정 부동산입니다. 자, 그 다음 국세에 밑줄 긋고 종부세. 그러나 원칙은 종합부동산세는 뭐다? 정부 결정.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뭘로 간다? 신고. 자, 그 다음 3번은 자동확정. 자동확정이죠? 그럼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거. 대표적으로 뭐다? 지방소득세. 양도세가 결정되면 지방소득세가 자동적으로 결정돼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뭐다? 원천징수하는 세금.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월급이 결정되면 지방소득세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자, 이렇게 해서 성립식이 끝났네요. 끝나고 뭐가 끝났다? 확정식이.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정부가 뭐다?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할 거 없나요? 자, 그 다음 확정되면 이제 마지막이 뭐다? 소멸. 소멸되는 사유. 자, 밑에 소멸 나와 있어요. 소멸. 자, 모든 세금은 첫 번째 뭐가 나타납니까?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고 얼마라고 확정지고, 확정지어서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됩니다. 그럼 납부, 돈 내고 소멸되죠? 조세 채권이 소멸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충당. 충당돼도 소멸돼요. 충당이 뭐예요? 충당이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 환급받을 세액을 상계 처리하는 거예요.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이다. 100만원. 돌려받을 세액이 20만원이다. 법은 어떻게 할까요? 100만원 받고 20만원을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업무가 번잡하잖아요. 그죠? 법은 간편하게 빼고 얼마만 받는다? 80만원. 그럼 납부한 거죠? 그럼 20만원은 뭐라 그래요? 납부할 세액과 상계 처리됐다. 충당. 그럼 20만원 돌려받을 거를 못 받았죠? 그럼 못 받은 거는 뭐 한 거야? 납부한 거. 20만원 돌려 못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돌려 못 받은 거는 뭐 한 거야? 이거 납부한 거잖아요. 그죠? 이해됐어요?
상계 처리하는 거. 상충당.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부가의 뭐다? 취소. 부가가 뭐다? 정부 결정. 그래서 취소됐잖아. 그럼 취소되면 세금을 잘못 결정한 거죠? 잘못. 그럼 처음부터 뭐다? 취소. 없어집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부가 철회하면 안 돼요. 취소. 잘못 부과한 세금은 처음부터 소급해서 없어진다. 취소.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가 있다? 부과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뭐다? 만료.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다?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소멸되는 사유는 5개밖에 없어. 그럼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뭐다? 돈을 안 받고 법에 의해서 소멸시키는 거. 두 가지는 뭐다? 돈을 받고 소멸시키는 거. 밑에 세 가지는 돈 안 받고 법에 의해서. 제척기간이 뭐예요? 제척기간이 조사기간이야. 조사기간. 그래서 세금을 무신고 등을 하면 뭐다? 조사가 들어가죠? 세금을 무신고 등을 하면 뭐다? 왜 세금을 안 낼까? 조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사에서 뭐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 그런다? 제척기간. 그럼 부과하죠? 부과하잖아요. 그럼 부과는 뭘로 해?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즉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기간. 죽을 때까지 고지서 못 보내는 거야 법은. 알아들었나요? 일정 기간 안에 고지서를 보내야 됩니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 그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럼 뭐다? 그 다음 걷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다?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돈 걷는 기간. 그래서 제척기간, 소멸시효 헷갈리면 안 돼요. 부과는 뭘로 해야 돼? 고지서.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기간. 그래서 오른쪽 제척기간 나와 있죠? 이거는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간단하게 뭐다?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기간, 즉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밑에서부터 몇 년? 5년. 5년 안에 고지서를 보내야 돼. 5년이 지나면 고지서 못 보내. 자, 무신고는 몇 년 안에 보내야 된다? 무신고는 7년. 시험은 무신고라고 안 나와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박스에. 자, 그 다음 사기부정.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내면 몇 년 안에 고지서를 보내야 된다? 10년. 지금까지 출제된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연수. 원칙은 5년 안에 고지서를 보낸다. 그러나 무신고하면 7년, 사기부정한 방법은 정부가 열받으니까 10년 안에 고지서를 보내라 이거지. 이 기간이 지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된다. 항상 그래서 원칙은 5년이에요. 5년은 어떨 때 쓴다? 무신고, 사기부정 빼고는 다 5년으로 갑니다. 즉 과소신고 등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2개 빼고 10년은 딱 암기되잖아요. 사기부정 열받잖아. 그럼 무신고는 뭐 기억에 남으면 무칠래. 이렇게 무칠래 죽을래 세금 안 냈으니까 무칠래. 근데 나머지는 5년이요. 이거를 못 외워. 숫자를 3번 출제된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죠. 넘어가요. 자, 그러다 제척기간이 나왔네. 구체적으로. 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앞 국세지방세 똑같아. 원칙은. 자, 일단은 숫자만 정리해요. 꼭대기. 사기부정 몇 년? 10년. 가운데 띄고 그 밖에는 몇다? 5년. 그 밖에는 5년이야. 그 다음 7년도 있죠? 자, 중간에 7년은 뭐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두 번째 칸. 세 글자로 뭐다? 무신고. 여기까지가 기초예요. 근데 이제 다만 두 번째 줄. 다만.
다만 다음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요. 세 글자로 뭐다? 무신고. 그래서 1번, 2번, 3, A, B, C로 나왔네. A, B, C는 7년을 쓰면 안 돼. 제척 기간이 늘어 10년입니다. 이거는 10년을 써야 돼요. 그럼 A,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밑줄 그어 취득. 취득세 제척 기간이에요. 상속 증여 받으면 무슨 등기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하죠. 취득세 납부한다 이거지. 그래서 상속 증여는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거는 제척 기간이 길어. 무신고 몇 년으로 간다? 10년. 자, 그 다음 B번.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 등 관한 법률로서 밑줄 그어 명의신탁. 자, 명의신탁하면 취득세 내야 돼요. 명의신탁하면 내 이름으로 공부에 올라가죠. 그래서 명의신탁하지 말아라. 그럼 명의신탁하면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몇 년 안에 돈을 걷는다? 10년. 자, 그 다음 C번도 똑같아요. 밑줄 긋고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이거 뭐야? 타인의 명의니까 명의신탁이잖아. 그래서 명의신탁은 제척기간이 몇 년이다? 10년. 그래서 A, B, C는 취득세를 무신고하면 원래 7년이에요. 그러나 A, B, C는 제척기간을 3년 늘렸다고요. 그래서 A, B, C. 자, 그 다음 뭘로 간다? 이제 소멸. 소멸에서 뭐가 있다? 소멸시효. 자, 칠판 봐요. 소멸시효가 뭐다?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자, 이제 고지서 보냈죠? 이 기간 안에 고지서를 보냈잖아요. 그럼 뭐다? 돈을 거둘 수 있는 기간. 죽을 때까지 못 거둬요. 알아들었죠? 자, 그래서 소멸시효는 박스만 보면 돼요. 지방세는 원칙이 몇 년? 5년. 그러나 국세는 조심해야 돼요. 국세도 원칙이 5년인데 얼마 이상 체납된 조세가 5억 이상일 때는 몇 년 간다? 10년. 그래도 국세는 소멸시효 조심해야 돼요. 원칙은 5년이다. 5억 이상이 나오면 10년 안에 돈을 걷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이번에 출제될 예상이 디귿이요. 중단과 정지 사유란 용어가 나와요. 요거.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중단 정지. 한 번도 출제 안 됐어요. 요즘은 새 문제는 한 번도 출제 안 된 게 출제돼요. 그래야 못 맞히니까. 자, 중단 정지는 어디에서는 안 쓴다. 제척 기간에는 안 써. 어디에만 쓴다? 소멸시효만 쓰는 거예요. 왜? 정부는 결국 돈을 걷는 게 목적이죠? 세금을 걷는 게 목적이잖아. 소멸시효만 쓴다고요. 소멸시효. 소멸시효.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숫자가 나오잖아요. 숫자가. 그럼 이제 제척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 다음 날부터 시작해. 7년 5년을 신고하는 세금은 제척기간 시작이 그 다음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죠. 우리는 뭐가 있어? 재산세, 종부세 이거 있잖아. 이에는 언제부터 5년을 시작하냐면은 6월 1일부터. 6월 1일이 뭐라 그래요? 납세, 의무, 성립일. 제척기간의 시작, 기산일. 이렇게.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 다음 날부터 초일은 불산입하므로 그러나 재산세, 종부세는 고지서가 날라오죠?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그러면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몇 월 며칠부터 6월 1일부터 제척기간이 시작한다고요.
자, 그 다음 밑에는 똑같아.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 다음 날부터. 이거는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일 다음 날부터. 5년 10년 시작은 다 뭐다? 다음 날인데 재산세, 종부세, 제척기간은 뭐다? 납세할 의무 성립일부터 따집니다. 안 보이죠? 자, 그래서 니은 봐요. 소멸시효잖아. 소멸시효죠?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그럼 기산점이 이거야.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 다음 날부터.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일 다음 날부터. 저건 다 다음 날이야. 기산점은. 단 제척기간, 재산세, 종부세는 다음 날이 아니라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6월 1일. 6월 1일부터 5년 안에 고지서를 보내면 된다고요. 그렇잖아. 정부도 고지서를 누락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도 5년 안에 고지서를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 2번 출제된 거예요. 이거 다음 날 납세할 의무 성립일. 이런 게 뭐다?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요약집에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이제 칠판 보자고요. 자, 이제 2번째 지엽적인 문제는 뭐다? 중단과 정지예요. 자, 중단과 정지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만 쓴다? 포인트는 소멸시효. 왜? 정부는 돈을 걷는 게 목적이므로. 자, 그러면은 고지서가 날라왔다. 원칙 몇 년 버티면 세금을 안 낸다? 5년.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고지서가 날라오면 뭐가 시작된다? 소멸시효.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해?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 다음 날.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일 다음 날부터 5년 버티면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죠? 아주 좋은 나라잖아. 5년 버티면 세금 안 내. 그래서 잘 버텼어. 이렇게 4년 9개월을 버텼다고요. 이제 몇 년만 버티면 세금 띄어먹어도 돼요? 3개월. 여러분들은 그래도 상식이 있네. 다른 데 가면 1개월이라 그래요. 1년은 12달이야.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착각해요.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1년은 12달.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살짝 돌아요. 내가 왜 이럴까? 정상이라고요. 살짝 돈다고요. 아는 것도 틀리고 돌아서. 자, 그럼 3개월 버티면 세금을 안 내잖아. 그죠? 안 내지. 그래도 이 시점에서 뭐가 날라와? 고지서가 날라와. 고지서가 날라오면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중단사유라 그래요. 중단사유. 자, 그 다음 그래도 안 내면 뭐가 날라와? 독촉장이 날라와. 그죠? 그리고 내 세금 달라고 청구해. 그래도 안 내면 마지막 종착역은 뭐가 들어간다? 압류. 이게 중단사유예요. 딱 느낌이 뭐예요? 느낌이 세금 낼 의사가 없는 녀석이야. 세금 낼 의사가 없으므로 법은 뭐를 만든다? 중단사유를 만들어요. 그래서 중단은 뭐다? 4년 9개월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 안 해서 다시 몇 년을 시작해? 5년. 다시 5년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암기하면 안 돼요. 고지서를 보낸다는 얘기는 세금 낼 의사가 없는 거야. 그래도 안 되면 독촉장 또는 최고장을 보내요.
세금 낼 의사가 없는 거야. 그리고 세금 달라고 계속 청구해.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은 뭐가 들어간다? 압류. 왜 들어가? 세금 낼 의사가 없으므로. 그쵸? 그러면 이제 중단이 돼서 인정을 안 해요. 다시 몇 년을 시작한다? 5년. 근데 여기 보세요 이제. 근데 분할 납부를 신청해. 돈이 모자라니까 분할 납부를 신청하죠? 이거는 뭐야?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정지. 정지라 그래. 그럼 정지는 뭐다? 4년 9개월을 뭐다? 인정한다. 인정해서 나머지 3개월을 갖고 소멸시효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야구가 우천으로 중단되잖아요. 야구는 몇 회까지 하는 거예요? 몇 회까지?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 9회까지 하는 거예요. 야구는. 그럼 우천으로 중단되죠? 그럼 중단은 다음 처음부터 1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거 전에 나왔네. 4개. 암기하죠. 딱 4개. 중단 사유. 이미 경고한 기간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인정 안 해? 세금 낼 의사가 없으므로. 없으니까 고지서를 보내. 고지 나왔잖아. 고지서 보내. 그래도 안 되면 독촉장 또는 최고장 보내. 그리고 계속 달라고 청구. 그래도 안 되면 압류. 세금 낼 의사가 없는 거지. 이게 중단 사유입니다. 4가지만 딱 깔면 되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은 뭐다? 정지. 정지는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요. 분할 납부를 신청했잖아. 징수, 유예, 연기시켰잖아. 천재지변 등이 일어나. 연기해주세요. 연기해줘. 그리고 사회행위 취소. 취소해서 소송을 제기한 그런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야. 또는 연부연납을 신청했어. 그리고 역시 소송 이런 것들은 뭐다?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중단 사유 4개. 딱 4가지가 아닌 건 전부 정지 사유예요. 4가지만 딱 기억하라고요. 이거 암기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자. 4개. 이렇게. 그래서 결국 세금은 뭐다?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요. 뭐가 따라다닌다? 소멸시효가. 제척기간은 안 따라다녀요. 딱 연수가 지나면 무조건 소멸돼. 그러나 소멸시효는 돈을 걷는 게 목적이므로 눈 감을 때까지 따라다녀. 근데 눈 감았지? 눈 감았잖아. 그래도 따라다녀요. 상속인에게. 그래서 세금을 안 내려면 할딱 벗고 버텨야 돼. 할딱 벗고. 주소도 없어. 주소가 있더라도 재산이 하나도 없어. 숨겨놔야 돼. 그럼 압류 못 들어가잖아. 자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할딱 벗고. 그러면 공무원도 지쳐서요. 그냥 소멸을 시켜버려요. 재산이 있으면 반드시 숨겨놓아야 돼요. 세금 안 내려면 누구에게 숨겨놔야 돼? 알아서 숨겨놓으세요. 뭐 숨겨놓을 재산이 있어야 숨겨놓지. 서민들은. 그죠? 서민들은 집 한 채 끼기 있고 돈 조금 몇 푼이 그게 전 재산이잖아요. 전 국민의 98%는 그거요. 또 집 없는 사람도 30 몇 프로가 돼요. 우리나라. 그죠?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은 제3신도시를 겨냥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게 흙수저에서 탈피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 앞에 내가 이 얘기 해줬어요. 너는 흙수저다. 흙수저으로 탈피할 수 있는 지름길은 뭐다? 과천. 과천 있잖아. 제3신도시를 겨냥해서 인생을 살아라. 고로 다 쓰지 말고 저축해서 계약금이라도 만들어 놔라. 내 얘기해 줬어요. 그렇잖아. 이런 얘기를 도와주지는 못하라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 할 일은 뭐야? 세대를 분리시켜 줘야지. 자, 공부해. 자,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총론은 조금씩 할게요. 자, 취득세로 들어갑니다. 한 방에 넘어가면 지쳐. 전체니까. 자, 취득세 620페이지 세 문제짜리네요. 자, 일단은 한 장짜리로 정리하자고요. 지금까지 배운 거.
자, 한 장짜리. 이거. 한 장짜리. 자, 세법은 이것만 정리하면 세법은 10개 맞는 거예요. 자, 1페이지 제일 아래. 이거 무겁지도 않는 거 다 수업 끝나면 어디다 꽂아 놓는 거야. 여기다 딱 꽂아. 그럼 이건 들고 올 거 아니에요. 꼭 따로따로 갖고 안 들고 와. 안 들고 오면 할 수 없고. 자, 1페이지 제일 왼쪽에 제목. 연결을 시켜야 돼요. 뭐와 뭐와. 성립과학정. 왼쪽에 성립과학정 붙어 있죠? 자,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과로 무신고하면 어쩔 수 없이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등 지금 찾지도 못해. 좀 제발 좀 찾기라도 잘 찾아야. 지금 1페이지하고 그래. 빨리. 이제야 간신히 엎어서 1페이지에 돌아왔군요. 예, 괜찮아요. 자,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하는 거죠.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자, 재산세는 언제 성립한다? 6월 1일. 과세기준이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만 정부죠. 결정할 때 확정된다. 자, 그리고 종부세도 똑같죠. 과세기준일. 그래도 종부세는 정부가 세무서장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래도 종부세는 뭐 할 수 있다? 선택하면 뭘로 가? 신고할 때 확정된다. 자, 그 다음 양도소득세는 원칙이 1년에 한 번 내는 거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그리고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5개. 근데 재산세 옆에 봐. 7 하나 나왔네. 이거 과세기준일 뭐야? 제주가 뭐야? 제3분 주민세. 이거는 7 하나예요. 옛날 사업소세. 제주. 제3분 주민세. 6 하나가 아니라 7 하나예요. 그래서 작년에 답이 뭐다? 7 하나였어 이거. 딱 시험장에 가니까 7 하나가 딱 나왔어. 제주가. 그게 딱 답이야. 옳은 거를 찾아라. 근데 그걸 안 찍고 다른 거를 꼭 찍어. 시험장에 가면. 이게 작년에 답이었다고요. 얼마나 시험이 쉬웠어 작년에. 7 하나. 자, 그 다음 밑에 소멸사유. 자, 왼쪽에 제목. 소멸되는 사유는 법적으로 몇 개? 5개. 납부, 충당. 납부, 충당. 쭉 있죠? 그럼 3개가 어디 붙어 있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른쪽 귀탱이. 납부, 충당, 3개 오른쪽 있잖아요. 오른쪽 뭐가 있다? 부과, 취소. 그 다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그럼 소멸시효는 몇 년이야? 5년. 근데 5년 옆에 저거 국세 5억 이상 10년으로 가요. 소멸시효. 원칙이 5년. 그러나 국세가 얼마 이상? 5억 이상일 때는 10년까지 들어갑니다. 5년 옆에 10년 적으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5년 날에 자, 지역적인 문제 뭐 중단 정지 사유가 있다. 소멸시효는 아웃라인만 적어. 중단 정지만 딱 적어. 중단 정지가 있다고요. 자, 그 다음 제척기간 연수 봐야죠. 자, 왼쪽으로 내려와요. 제척기간 연수 나왔네. 연수 나왔어요. 왼쪽에. 자, 제척기간 과로 몇 년? 5년. 무신고 무칠례 7년. 사기보정 열받아 10년. 이게 28회 때 답이었어요. 알아들었나요? 28회 때 답. 소멸사유가 아닌 것. 소멸사유는 5개지? 그렇잖아요. 28회 답이고 29회 때 답이 뭐다? 제철이 7월 1일이 답이었어. 근데 시험장에 가면 못 맞히더라고요. 희한하게. 25번을 풀어봤는데도 기억이 안 난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자, 그만하고 620페이지. 자, 취득세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자, 취득세는 평균적으로 몇 문제다? 평균적으로 몇 문제? 3문제 정도. 지금부터 강론 파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취득세.
자, 기본 개념을 알아야죠. 취득세는 무슨 취득? 소유권 취득. 그래서 소유권을 뭐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하는 거죠. 취득은 무슨 취득?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뭐를 합쳐서? 등기를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등기가 안 되더라도 합치는 거예요. 옛날 취득세는 몇 프로야? 2%. 옛날 등록세는 원인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죠. 합쳐서 항상 합쳐서 취득세 납부. 그리고 영수증 챙기고 어디로 간다? 등기소에 접수한다. 그럼 세법은 어디까지 배우는 거다? 취득세 납부까지 배우는 거라고요. 영수증 있어야 등기 접수해 준다고요. 무슨 취득? 소유권. 그럼 소유권이 아닌 거를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 내요? 소유권이 아닌 것, 등록 면허세. 소유권이요, 소유권. 소유권이 뭐예요?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 세 글자로 소유권, 두 글자로 내 거. 내 거. 이렇게. 항상 취득세는 뭐다? 옛날의 취득세와 옛날의 등록세를 합쳐서 2011년 1월 1일부터는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이해됐죠? 여기까지 수없이 했어요. 자, 개요. 1번 쭉 읽어보면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뭐다? 특광도. 힘센 자. 취득세는 많이 들어오죠? 한 번에? 한 번에 많이 들어. 힘센 자 특광도. 줄여서 뭐라 그래요? 도세. 그럼 이 고양시는 취득세 주인이 누구예요? 고양시는 취득세 주인이 누구야? 도지사. 힘센 자. 서울은 특별시장. 여기 도지사 누구예요? 경기도. 이재명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죠? 근데 좀 구설수에 올라서 그렇지. 근데 부인은 좀 속탈 것 같아. 느낌이. 이에 어떻든 그 남녀관계가 복잡하면 부인이 머리 아프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야? 여자관계 남자관계야. 부부 살면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자관 구설수에 올라서 무죄지만 그러니까 내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참 그런 구설수에 올랐다는 그 자체가 부인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 참 어떨까 그런 그 입장을 바꿔놓아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깨끗하게 살아야 돼. 알아들었죠? 허튼 짓 하지 말고. 자, 그다음. 자, 괄호. 단 실제로는 어디로 간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시군구가 위임을 받아서 징수해요. 그럼 우리 취득세 내려갈 때 어디로 가? 시군으로 가. 또는 구청 이런 데로 간다고요. 또는 출장소로 가는 거예요. 도청으로 안 가요. 그러나 진짜 주인은 누구다? 특광도세. 힘센 자입니다. 그리고 옆에 왜 나왔어요? 이거는 특별시 자치도. 그냥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치도가 어디예요? 제주도는 모든 지방세의 주인입니다. 자, 그 다음 자치시가 어디예요? 세종시는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 되는 거야. 자치니까.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써있죠. 자, 그 다음 2번 취득세는 무슨 세다? 행위세. 취득이란 법률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므로. 그 다음 취득세는 이전 받았죠? 이전 받았을 때 내는 세금으로 유통세. 자, 그 다음 3번 취득세는 물세. 이게 중요하죠? 취득세는 물세. 물건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물세.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물건 보니까 합산을 안 하고 개별 과세한다. 물세는. 그래서 취득세는 왜 물세일까요? 왜 합산을 안 해? 60일 이내에 거들려니까. 그래야 지자체 경비로 사용하죠? 합산하면 1년 걸리는 거예요. 여러 개를 취득해서. 다 물세 이유가 있는 거예요. 60일 이내에 거들려고. 자, 4번 취득세는 사실주의. 이게 뭐다? 사실주의야. 사실상 취득했다. 등기가 안 되더라도 합쳐서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취득세 납부. 등기가 안 되더라도
합쳐서 내는 거예요. 합쳐서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다. 사실상 취득하면 된다는 뜻이고, 자, 그 다음 현황부가, 자, 공부와 사실이 다를 때는 항상 무슨 현황? 사실상 현황. 공부 안 따져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자, 징수 방법은 원칙이 뭐다? 신고납부. 자, 다음 취득의 정의. 취득은 무슨 취득이다? 소유권 취득. 공부상 취득이 아니라 뭐다? 사실상 취득이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은 2번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가 과세된다. 맞아요? 자, 그 다음 2번 권리가 사실상 취득되어야 하고 형식적으로만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데 대표적으로 뭐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형식적이죠? 주인은 따로 있잖아요. 그러나 명의신탁도 형식적이에요. 내 이름으로 올라있지만 주인은 따로 있잖아. 그러나 명의신탁은 투기할 수 있어. 남의 이름이니까 이런 거는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러다 원칙은 뭐다? 사실상 취득이다. 그러나 형식적 취득도 명의신탁 등은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이렇게. 자, 3번. 자,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한다. 그러므로 소유권 밑줄고 이외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전세권, 저당권 취득 이런 거. 전세권, 저당권 취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무슨 세금으로 과세할까요? 등록면허세란 세금으로. 외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뭐를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세. 그래서 임차권 이런 것 등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럼 무슨 대상이에요? 이런 거는 등록면허세 대상이다. 그러나 아파트 당첨권은 이거 취득권리죠. 그죠? 잔금이 안 끝나니까 등기 못해요. 아파트 당첨권은 무슨 대상일까요? 양도세. 분양권 전매하잖아요. 아파트 당첨권이 뭐다? 분양권. 그럼 분양권은 팔아먹을 때만 세금 내. 무슨 세금?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나머지는 등록면허세 대상이고. 자, 그 다음 오른쪽 02번 취득의 구분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걸 알아야 돼요. 취득세를 하기 위해서는, 자, 취득세는 뭐와 뭘로 구분한다고요? 몰라. 사실상 취득과 간주취득.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여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여기 보세요. 자, 첫 번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소멸시기예요. 납세할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돈을 내고 없어지는 거. 돈을 안 냈지만 법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죠. 부과, 취소, 제척기간 요거예요. 제척기간 소멸시효. 그래서 제척기간이 뭐다? 돈을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알아들었나요?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기간. 즉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죠. 그럼 돈 내라. 그럼 고지서를 보내야지. 고지서를 보내면 그때부터는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멸시효.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뭐다? 제척기간. 그럼 제척기간 안에 고지서를 보내죠. 즉 위에는 뭐다?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 고지서를 보내면 이제 걷어야지. 거둘 수 있는 기간을 뭐라 그래요? 소멸시효.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이 중단과 정지는 어디에서만 쓴다? 소멸시효. 제척기간에 안 써요. 왜? 정부는 돈 걷는 게 목적이잖아. 둘 다 있으면 밑에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세금 낼 의사가 없으면 고지서를 보내요. 계속 독촉장을 보내요. 계속 달라고 청구해. 그래도 안 내면 압류. 이거는 무슨 사유다? 중단. 인정을 안 하고 계속 처음부터 몇 년을 다시 시작한다? 5년. 그래서 중단과
정지. 딱 네 가지, 네 가지. 나머지는 전부 뭐다? 정지 사유입니다.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것들이라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분할 납부. 자,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하지.